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3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배우 이선균 씨가 오늘 오전 서울의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관련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도 앞서 기자 리포트 등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배우 이선균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자, 오늘 오전 이 씨의 매니저로부터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다. 어제까지는 연락이 됐다. 경찰이 이런 내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안타까운 내용을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일단은 사건은 오전 10시 10분경에 이제 매니저로부터 전날 나간 이선균 씨가 연락이 되지 않고 또 유서로 추정되는 글을 작성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급히 이제 신원을 확인해 달라는 신고를 받게 됐고 경찰이 바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종로구의 모 공원에 있던 차량 안에서 이선균 씨를 발견을 했고 그리고 사망한 것으로 판정돼서 치료를 위한 병원 이송을 하지 않았던 보도를 확인해 보니 아마 현장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어떤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현재까지는 뭐 타살이나 이런 의혹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예, 관련해서 지금 그럼 경찰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유서의 진위 여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차량 블랙박스라든가 위치 추적 등을 통해서 실제로 이선균 씨가 이 자리까지 본인의 의사로 갔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확인할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이고 부검 여부는 이제 가족들이 이제 요청을 하거나 또는 강력범죄 여러 가지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스스로 이제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차례 경찰에 출석한 이선균 씨, 최근 성탄절 이브에도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간 마약 투약 혐의 피해자이자 이 공갈 혐의 고소 사건의 피해자로서 동시에 조사를 받고 있었잖아요. 네, 피의자이고 피해자다 보니까 상당 부분 그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공갈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협박을 통해서 금전을 갈취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자 사건이고요. 마약류 관련해서는 알고도 마약을 흡입한 거 아니냐라는 혐의점으로 조사가 3번째 진행이 됐었습니다. 3차례 조사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변호인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어떤 주장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라도 나의 억울함을 밝혀내겠다라는 강력한 입장을 보였는데 어제 이제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그 일이 발생을 했고 오늘 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그간 간이 시약 검사와 정밀 마약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성탄절 이브 3번째 조사 이후에 이 씨 상당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거든요. 일단 이선균 씨 측 주장을 그 종합해 보건데 이 여 실장이라는 사람이 마약류임을 알리지 않고 나에게 권했고 나는 이제 수면제 성분인 줄 알고 투약했을 뿐 정확하게 어떤 성분이고 마약인지는 몰랐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이 어떤 거짓 주장과 또는 협박의 피해자이다 이런 주장을 일관되게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국가수의 검사 결과는 모두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음성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정황이 마약류임을 알면서도 이제 투약을 했다라는 정황이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면 또 그 국가수 정밀검사 결과 상관없이 기소도 가능한데 그 과정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관련해서 최근에는 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잖아요. 거짓말 탐지기는 사실은 실무상으로는요 대법원에서 대부분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 때문인데 다만 내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성실하게 요구를 한다라는 그 정황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당당하다라는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는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선균 씨는 그 상대방 여 실장이 거짓말하는 것이 명백하고 나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 탐지기도 받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3차 조사 때 상당히 이제 심적으로 부담이 있거나 억울한 감정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선택을 했던 것은 굉장히 좀 돌이킬 수 없지만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의 수사는 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일단은 마약류 관련한 사건 같은 경우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공갈
유발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진술이 이미 이제 조사 과정에서 확보되어 있고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수사해서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계속적으로 이제 수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으로의 수사 상황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강남 마약 음료 사건. 이 한국인 주범 이모 씨가 국내로 강제 송환이 됐습니다. 자, 먼저 강남 마약 음료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지난 4월경이었습니다. 사실은 강남구 모 일대가 들썩일 정도로 이 청소년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이것이 피로회복제나 집중력을 강화시켜주는 음료라고 하면서 그 이름 모를 사람들이 이제 음료를 이렇게 건네주는 내용들이 알려지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것을 확인했더니 우유와 필로폰 성분을 혼합한 마약류 성분의 음료를 이제 건넨 것이 알려지면서 부모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던 사건인데요. 실제 일부 학생 13명은 이 음료를 마시고 필로폰 양성 반응을 나올 정도로 사실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마약인지 몰랐던 것이 확인이 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가 마약을 조직적으로 유포를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제 이 마약을 속여서 먹였다라는 혐의로 이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던 상황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마약을 건넸던 사람들이 일부 잡혔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초로 해서 추적 택배의 송장 번호를 통해서 킥 서비스 아저씨, 그러니까 킥 서비스 기사를 통해서 이 제조책을 찾게 됐고요. 또 국내에 있던 제조책은 강원도 이제 모 근처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이 사람들은 검거가 됐는데 지금 말한 20대 남성 이모 씨 제조책으로 보이는 윗선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에서 신병을 확보해서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송환 절차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예. 상황을 보면 이 씨가 좀 중국에 머무르면서 마약 음료 제조와 배포를 지시하고 또 학부모들을 협박해서 금품을 요구했는데 그 수법이 아주 교묘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미성년자들이 뭔지 잘 모르고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점을 이용해서 부모들에게 너의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돈을 내놔라라고 해서 협박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고요. 마약을 모르고 먹었다고 한다면 처벌되지 않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이 협박에 응해서 큰 돈을 지급할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협박행위까지 했기 때문에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마약류 관리법, 제조 수출입죄와 그리고 공갈 미수죄 등을 적용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에 이모 씨가 중국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후에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또 중국 공안부와 한라인을 가동하기도 했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수사기관이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 공안과 굉장히 업무 공조를 활발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윤희근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협조를 구하는 친서를 직접 발송하기도 했고 중국에 있는 공안부장에게 전달했던 사실도 확인이 되고요. 중국과 교류하는 각종 행사에서도 이 씨의 어떤 신변이나 소재 파악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거나 이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공안부가 이에 대응해서 이 씨에 대한 강제 추방 결정을 신속하게 내렸고요. 그리고 한라인 가동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신원을 재빨리 확보를 해서 이 지린성에 이제 우리 그 소환팀을 바로 급파해서 이렇게 소환까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예. 중국 현지에서 공안에 검거된 게 이제 지난 5월이었고 약 8개월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이 된 건데 이 송환되기까지의 과정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중국과 한국은 사법공조가 되어 있고요. 사법공조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워낙 많은 사건들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고 도망가 있는 사람들의 신변이 은닉되어 있으면 제대로 찾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는데요. 중국 공안부에서도 철저하게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라는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던 상황이고요. 경찰청에서도 호송팀을 급파했고 또 이 강제 추방 결정이 나온 이후의 강제 송환 절차도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그 마약 범죄는 사실은 국제적인 어떤 범죄로 분류될 수 있고요. 중국 내에서도 마약 범죄는 굉장히 엄중하게 다스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해서 국내로 이송을 했습니다. 예, 경찰은 어쨌든 공범이 더 있다고 보고 있는데 공범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일단 겁니까? 공범 2명이 아직 추적 단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잡혀 있는 20대 이모 씨를 통해서 이 공범들에 대한 정보를 빨리 취득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유통범위 문제가 아니라 제조를 했던 부분이 굉장히 큰 제명이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에서도 굉장히 신속하고 중대한 범죄로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미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도 제조책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그 제공책도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만큼 중대하게 다스리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윗선 총책 2명도 조만간 적색 수배 상태이기 때문에 검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기 혐의로 공개 수배됐던 전청조 씨의 부친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휴대전화 절도 사건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붙잡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의 보성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휴대전화를 훔쳤는데 이것이 적발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신원 확인하기 위해서 지문을 조회했더니 이미 2018년에 사기죄 등으로 공개 수배, 지명 수배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신원은 이제 알려진 전청조 씨의 이제 부친 전창수 씨인데요. 범죄 혐의는 그렇습니다. 대다수 지인들에게 본인이 어떤 재력가임을 과시하면서 로맨스 스캠 방식으로 돈을 수억 원을 이제 편취하거나 또는 내가 대신 부동산을 사주겠다라는 혐의 등등으로 무려 16억 대의 피해를 야기했다라가 잠적했고 5년간 도망 다니다가 최근에 휴대전화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드디어 붙잡혔습니다. 예, 전시 공개 수배 중에도 재력가처럼 행세하면서 또 여성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고 또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습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돈 돌려막기란 겁니다. 사기침 돈으로 생활을 하다가 또 고가의 어떤 선물이나 이런 것들로 여성들한테 환심을 사고 부자인 척 행세해서 접근해서 또다시 이제 사기 피해를 야기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재력가 행사를 하다 보니까 본인의 신분이나 직업이나 주소나 모두 다 허위 거짓말이어서 예. 사실상 추적이나 이 사람을 잡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피해액이 지금 10억 원이 넘기 때문에 특가법상 가중처벌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지명수배되고 오랫동안 도주 행각을 벌였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하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피해 회복도 어려워서 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 전창수 씨 사건과 별개로 수십억 대 투자 사기로 논란이 됐던 이 딸인 전청조 씨에 관련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네, 설명해 일단은 주시죠. 전청조 씨는요. 일단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사기 행각에 대해서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백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양형만 어떻게 이제 양형을 받을지만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범죄 수익은 대부분 이제 남현희 씨에게 썼고 피해 회복이 좀 어렵다는 취지로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에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기소 여부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이 전청조 씨에 대한 어떤 재판 선고는 추후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각종 사건과 관련해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